이 이야기는 포포포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중고 아기 침대의 저주. 이 이야기는 15년 전부터 얼마 전까지 겪었던 저의 소름 끼치는 경험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임신 6개월이 지나가며 출산 준비로 한참 설레야 하던 때였습니다. 베넷 저고리부터 중고 아기 침대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며 설레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잘 자고 있던 저는 갑자기 한기가 들어 살짝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신랑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앞에 문이 열리고 어깨까지 긴 곱슬머리의 여인이 하얀색의 검은 물방울 원피스를 입고 저를 아주 무섭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여인의 눈, 코,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입고 있던 원피스의 물방울 모양이 안 보일 정도로 핏물이 스며들고 서 있는 주위에는 핏물의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겁에 질려서 더 자세히 보기 싫을 텐데 자꾸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 여인을 다시 봤더니 앞에 하얀 이불 포대기에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포대기에서도 핏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핏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분명 제 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도 내 아이 주세요. 내 아이 데려가면 안 돼요. 라고 외치며 그 여자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 아이 내 아이야. 네가 키우게 놔둘 것 같아. 내 아이야. 내 아이. 내가 데려갈 거야. 하면서 몸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여인의 치마와 아이를 싼 포대기를 잡고 아이를 안으려는데 스르륵 사라져가는 겁니다. 저만치. 그제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내 아이 데려가니까 얼른 저 여자 잡으라고, 내 아이, 우리 아이 데리고 간다고 온몸에 식은땀에 눈물 콧물에 뒤섞여 베고있던 베개가 다 젖어있는 상태로 울고 있으니까 놀라서 잠에 깬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며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이 건강히 뱃속에 있잖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누가 데리고 가. 꿈이야. 진정해. 어? 그 뒤로 아무 일 없이 몇 달이 흘렀고 우리 아이가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너무나도 얌전하고 순하던 아이가 잠이 들어 아기 침대에 누이면 무언가에 자지러지게 놀라며 울어채치더라고요. 예전의 꿈도 그렇고 왠지 찝찝해서 어느 분에게 살짝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때 그 핏덩어리를 제가 억지로 빼앗았으면 아이가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집에 들이지 말 것을 들여놓았다나요. 잘 생각해보니 아이 침대를 중고로 가지고 왔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기 침대를 버리고 제 침대나 방바닥에서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자지러지게 우는 일은 그 뒤로 없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고 점점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살던 어느 날, 초저녁에 너무 몸 상태가 안 좋고 졸립고 하여서 잠시 눈을 붙였나 봅니다. 한기가 일고 몸이 굳고 가위에 눌려서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눈만 껌뻑이고 있는 제가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곤 누군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이었습니다.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오라는 듯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돼! 저는 또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2달에 한 번씩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큰 일은 없었고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고 아이가 아파서 유치원 1년을 유예시키고 졸업을 하던 날, 눈이 엄청 내리고 있었죠. 아이 아빠는 눈도 오고 하니 졸업장만 날 좋은 날 가지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따라 무엇에 홀렸는지 그냥 저 혼자 다녀온다면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시골길은 도로 옆에 논이 바로바로 있잖아요. 그런데 수렁 논두렁이 조금 넓죠. 눈이 와서 그런지 도로는 빙판길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순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잘 달리던 차가 멈추지 않고 빙판길에 뱅뱅 3-4바퀴는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곤 논두렁이로 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눈이 많이 와서 갈대와 눈이 두터워서 심하게 다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멍한 상태였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여보. 여보. 무슨 일인데? 내가 데려갈 거야. 전화가 합선된 듯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얼른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눈 오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더니 잘 왔다. 아이는 좀 어때? 괜찮아. 지금 차 불러서 갈게. 끊어. 다행히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목이 골절되었죠. 차가 빙빙 돌 때 어차피 핸들은 안 되니까 뒤에 탄 아이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아이를 잡고 있는 듯이 아이가 뒤쪽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잊어버릴 듯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꿈에 자꾸 사사고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먼저 사고 났던 게 엄청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꿈에는 자꾸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또 여인이 나옵니다. 저를 자꾸 부릅니다. 이 꿈을 꾸고 나면 한 이틀 동안은 밥도 못 먹고 빈속에 토만 해댔죠. 그리고 5월 친척 돌잔치에 다녀오다가 2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학교에 갔었고 남편은 동네 옆집
일이 있어서 일하는 곳에 내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 옆에 3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논에 뒤집어진 채로 전복이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 뜨기 전에 다리를 누가 자꾸 잡아당기고 마비된 듯 무겁게 느껴지고 늪에 빠지는 듯 또 한없이 떨어지며 놀라서 눈을 떴죠. 저는 그 사고로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고 의사는 실족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못 쓸지도 모른다고. 그 사고가 있고 일주일 뒤에 동네 분들이 면회를 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유, 애기 엄마 괜찮아? 아유, 어떡하니?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는데. 아유. 밥은 잘 먹고 있고. 아유, 얼른 먹고. 갑자기 잘 나누던 동네 분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더니 주위가 뿌연 하얀 연기로 뒤덮이면서 누군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분들 사이를 너무 자연스레 지나고 계신데 동네 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듯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웃으시며 말을 하셨습니다. 아가, 이제 괜찮다.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곤 문 밖 복도 쪽으로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혼자 못 일어난다더니 많이 좋아진 건가요? 완쾌 된 거야? 어디가 애기 엄마? 갑자기 하얗고 뿌연 연기가 흐릿하게 가시면서 시어머니께서 병실 문으로 지나가시고 저는 동네 분들 사이에 서 있더군요. 전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도 모른 채 멍하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병실 문 밖으로 나가 복도를 바라봤지만 어느 곳에도 시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비가 되었던 다리는 많이 좋아져서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중고 아기 침대에 원혼이라도 서려 있던 것일까요? 어째서 버린 지 수년도 지나서까지 이런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여인은 제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 되어서 엄마인 저를 없애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 여인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계신 것인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서운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